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래방에서 이 노래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겠죠. 아파트의 주인공 윤수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좀 뜻깊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데뷔 40년이 되시는 거죠? 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40주년 맞아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공연인가요? 4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 투어를 4월 달부터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참 과분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제가 무대에서 열심히 연주하고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빚을 갚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착실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윤수일 선생님 하면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세월을 이제 같이 건너온 추억의 또 가수일 테고요. 그리고 저희 젊은 세대에게는 또 아파트의 주인공, 꽃미남 가수로 이제 기억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구하기 힘든 LP 몇 장을 직접 또 갖고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앨범이 데뷔 앨범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윤수일과 솜사탕이라는 네. 예, 여기서 선생님이 제일 끝에 계신 거죠? 있습니다. 네. 지금하고는 좀 헤어스타일이 많이 다르시네요. 아무래도요. 네. 뭐 20대 완전 초반이니까요. 네. 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추억에 잠기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건 뭐 88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황홀한 고백이라는 네. 곡이 실려져 있는 예. 앨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LP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영화 배우 같습니다, 선생님. 네. 사진 찍을 때 연출을 참 잘했던 그런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곡은 이제 아파트가 주 머릿곡인 그런 예. 앨범이 되겠습니다. 히트곡만 모아놓은 그런 그렇습니다. 앨범이군요. 네, 네. 네. 윤수일 선생님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 국민가요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라는 노래가요. 그 시대상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그 사회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파트 붐이 막 시작하려는 그러한 시점에서 제가 예. 그 곡을 만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 뭐 서민 여러분들 대다수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예. 그런 어떤 동경의 대상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까지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곡을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네. 단순히 지나가다가 잠실벌에 예. 갈대밭을 지나서 드문드문 있는 그 아파트들을 보면서 거기에 책상을 떠올리고 이래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네. 뭐 깊은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좀 외로움을 느끼면서 쓰셨습니까? 아무래도요. 예. 거기 내용 자체가 이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예. 떠난 그의 어떤 애완을 노래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아파트 붐과 저의 그 발표하는 시기가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큰 관심을 이렇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흥겹게 부르는 노래지만 외로움이 좀 배어있는 노래였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히트곡 하면 아파트 또 황홀한 고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큰 인기를 모았던 응답하라 1988에서 또 이 노래가 나와서 또 다시 한번 히트를 쳤습니다. 라미란 씨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댄스를 좀 했는데 그 장면 먼저 좀 함께 보시죠. 네. 네온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네, 라미란 씨의 황홀한 고백 몇 점 주시겠습니까? 무반주로 네. 저렇게 액션까지 취하면서 하신다는 건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네. 점수 많이 드리고 싶네요. 선생님도 그 당시에 황홀한 고백 부르실 때 또 화려한 댄스를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미란 씨랑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그 군무라고 그래서 예. 여러 명이 이제 한꺼번에 썼어요. 네.
이렇게 못 걷기 춤도 개발했고 그걸 시도했는데 네. 저분은 그 혼자서 연출을 하시는데 네. 그 중요한 포인트 네. 그걸 제대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내심 놀랐습니다. 네. 윤수일 선생님을 추억하는 분들을 위해서 윤수일 선생님의 버전으로 좀 잠깐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스테이지가 아니라서 조금 예. 그렇지만 저희가 기타를 한번, 좀 네,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운이 불타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언젠가 만났던 너와 나 지금은 무엇을 할까 생각에 잠기면 하염없이 그날이 그리워지네 불타는 눈동자 목마른 그 입술 별들도 잠이 들고 이대로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황홀한 그 한마디 지금도 늦지가 않았어 내 곁에 돌아온다면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Everybody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황홀합니다. 기타 하나로 하기는 예. 쉽지 않은데 뭐 여러분들 여긴 스테이지가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통기타 버전의 황홀한 고백.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또 황홀한 노래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추억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각별한 건 어머니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머니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께? 우선 어머니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뭉클하지요. 예. 최근에 굉장히 히트한 영화 국제시장인가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흥남부두에 눈 내리는 그 군함 네. 위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저희 어머니가 타고 내려오셨어요. 예. 그것도 호롤 단신이죠. 그래서 어렵사리 남쪽 지방에 정착을 하면서 저를 홀로 이렇게 키우셨는데 막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정말 신 같은 존재 같고요. 혼자서 여러 가지 그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저를 나름대로 비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키우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효도를 제대로 못했다. 하고 싶어도 못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977년도에 노래를 발표를 하고 예.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주셨잖아요. 제게 사랑만은 않겠어요라는 노래로. 그래서 좀 뭔가 시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머니께 효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어머니가 또 암투병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시한부 생을 이렇게 사시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효도할 수 있는 간병하는 걸로 제가 효도를 대신했던 네. 그런 저 나름대로의 그 슬픈 추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다문화 가정 1세대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 아픈 추억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자라날 때는 그 다문화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소위 손가락질하고 소위 편견을 가지고 모든 학업이라든가 또는 직장 이런 데 제약을 받는
예. 그런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었죠. 거기서 뭐 저도 저지만 어머니께서 마음 고생이 네. 예, 더더욱 많으셨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이제 강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라는 말조차 없었던 그때 자라시면서 그렇게 가슴 안에 뭉쳤던 그 아픔이 선생님의 음악 인생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저의 그 가슴 속에는 그런 저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했죠. 그 탈출구가 바로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악에 심취를 했고 일찌감치 친구들과 이렇게 규합해서 밴드 생활도 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음악이 저의 삶에 대한 치유를 했다.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런 음악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열렬히 응원했던 분이 어머니실 텐데요. 네. 어머니 하면 지금 어떤 추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머니가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순간에 제가 병실에서 노래를 한 곡 불러드렸어요. 그때 어떤 노래를 불러드리셨나요? 네, 제 데뷔곡입니다만은 예, 어머니가 돌아가실 즈음에는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는 그런 뭐 합병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마지막 노래를 불러드렸던 그리고 눈을 감으시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예. 떠나신 건데요.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요, 선생님. 네. 아버지에 대한 마음은 지금은 어떠신 건가요? 한 번도 얼굴을 못 보신 거죠? 친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예. 본국으로 소환돼서 가버리는 그런 비극이 예. 있었죠. 그 이후로는 소식도 단절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제가 찾으려고 막 노력했으면은 예. 어떻게 보면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 역시 이 한국에서 뭔가를 제 삶을 이룩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 때문에 그렇게 뭐 정이 없는 분을 제가 구태여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 안 했던 막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움으로 남아 계실까요? 아버지란 존재가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저를 만들어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지금도 사실은 가지고 있죠. 오늘 선생님을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선생님의 음악 인생 40년을 한마디로 하자면 희망을 노래하다. 이렇게 얘기를 붙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데뷔했을 때 곡이 사랑만은 않겠어요. 그 노래를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의 음악 인생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어머니께 들려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인터뷰 끝곡으로 그 노래를 좀 청해서 들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